예, 안녕하세요. 니키입니다. 모이킹 QA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다음 질문은 이제 여성이 하기에는 힘든 질문이냐, 직업이냐 그겁니다. 여기는 이제 뭐 여성분들이 이제 적합하냐, 모이킹 업무 하는데 좀 적합한 것 같냐, 그 생각을 문의를 했었어요. 어, 저도 후배들 이제 학원 후배들 이렇게 멘토하고 이게 찾아가 보면은 꼭 기수마다 여성분들이 한 분 정도는 꼭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성분들이 보통 이제 모베이킹이나 아니면은 이제 관리적인 부분 이제 컨설턴트 그쪽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요. 특히 컨설턴트로 많이 가지긴 합니다. 근데 그 여성분들이 꼭 컨설턴트를 갖는 이유는 또 몇 번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이킹 중에는 여성이 좀 하기에는 힘든 직업이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쪽으로 선택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여성분들이 오면은 오히려 남성분들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분명히 능력은 있다. 그리고 여성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강점들이 우리 쪽에서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성분들이 많이 저는 겪어봤거든요. 여성분들하고 같이 일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충분히 잘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야기하면은 보통 저희 IT 쪽에 특히 IT 쪽에 남성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서 많이 있다 보니까 여성분들이 들어오면은 굉장히 환영을 해줘야죠. 그리고 또 환영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여성 멤버 저는 만약 팀원들을 만약 구성을 한다면 꼭 여성분들을 한 많이 비율을 맞추고 싶어요. 딱 정확히 진짜 50대 50으로 맞추면은 정말 환상의 조합 팀이 되지 않을까라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카페를 운영을 하면서 우리 멤버들한테 항상 여성분들 좀 많이 모셔와라 프로젝트 하는데 분위기가 완전히 틀릴 거라고 많이 그 이야기를 해요. 한번 경험을 해보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실무에서도 제 에피소드 하나는 어떤 업체를 여성분을 데리고 왔을 때하고 안 갔을 때하고 분위기가 완전 틀렸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남성을 이렇게 남자들하고 갔을 때는 뭐 회의실에 이렇게 뭐 하루에 한 번 정도 그냥 결과 일을 보고 받으러 뭐 한 번 오면 오고 아니면 뭐 담배 필 때는 한 번 이렇게 만나고 그런 경우인데 이제 여성분과 같이 투입됐을 때는 갑자기 막 그 커피 가져와 가지고 회의 들락날락하고 한 시간마다 한 번씩 오고 막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게 이제 분위기가 다르다는 거거든요. 그 프로젝트 하는데 조금 수월하게 좀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고요. 좀 유도리있게 좀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바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여성 멤버들하고 저는 일을 할 때요, 굉장히 좋았던 기억들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뭐 이거는 이제 농담 반으로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여성분들한테 혹시 말발로 이겨본 사람이 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제 와이프한테 말발로 솔직히 이겨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제 말발이라는 것은 그거잖아요. 막 그 말을 그냥 잘한다 그게 아니고요. 그냥 논리적으로 그리고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기술이고 어떻게 보면은 자신감 뭐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분들 보면은 되게 말을 되게 잘하시고요. 그 말을 잘한다는 것은 그 컨설턴트들이 갖추어야 할 어떤 스피킹의 기술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분들은 이러한 스피킹에 대해서 조금 우월한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앞서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여성분들은 상당히 꼼꼼한 부분들이 선정적으로 있어요. 남성보다 확실히 꼼꼼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고서를 볼 때나
아니면은 어떤 단어를 선택하는 것들 부분들 문서 보면요. 그리고 보는 그러한 디자인적인 부분들 그런 분들이 확실히 남성분들은 많이 뛰어나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굉장히 기술적으로 많이 뒤처지지 않는 이상은 평균적으로 같이 남성들하고 그 다른 멤버들하고 같이 갈 수 있는 수준으로만 충분히 따라온다면은 어떤 남성보다 컨설턴트로 쉽게 같이 갈 수 있을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단지 이런 게 있어요. 그 회사마다 어떤 조금 관리주의가 좀 심한 부분, 심한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성분들을 많이 안 뽑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그냥 나쁜 좀 분위기죠. 그리고 음, 제 생각이 안 나는데 음, 예, 그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나는 경우밖에 없어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맞아요. 그 여성분들은 보통 이제 회사 생활을 하다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은 이제 중간에 어쩔 수 없이 육아적인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단지 IT 쪽에서는 이제 여성분들이 많이 안 보이는 것처럼 그런 이유들도 있어요. 그래서 좀 안 보이는 그런 경우들도 있지만은 분명히 모집을 할 때는 여성분들도 많이 뽑기 때문에 많이 좀 지원을 해주라. 예, 저도 보안에 이제 여성분들 많이 오면 되게 좋죠. 그런 부분들이고요. 요즘 관제 업무 쪽에서 여성분들이 또 많이 추가가 됐더라고요. 이게 회사들을 보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좀 좋은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 부분도 실제 저도 예전에 그 여성 관리 실무 하시는 분은 제가 컨설턴트 때 관리하시는 분 어떤 여성분이 있었는데 그 여성 분이 굉장히 보고서가 너무 꼼꼼해가지고 정말로 정말 주말에도 업무로 나가고 막 보고서 계속 수정을 하고 몇백 번을 정말 수정을 했던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보고서 작성할 때 되게 많이 배웠던 그런 케이스들고요. 이런 여성분들은 뭐 컨설팅도 아니고 나중에 이제 관리 실무 할 때도 굉장히 좀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하고 같이 일했던 분이었었어요. 같이 일했던 그 분이 이제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이 인터뷰한 내용은 뭐 좋은 점 말고요. 제가 여성이 모이킹을 하는데 조금 살짝은 이런 나쁜 점이 있다라는 거를 제가 발췌를 했습니다. 원뉴스에서 발췌를 했고요. 여성으로서는 어떤 차별이나 그런 것들은 힘든 점은 딱히 없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정말 기술적인 거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욕심이 많았던 그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도 좀 새로운 경험들 되게 많이 하고 싶고 그러는데 여기 보면 이제 여성이기 때문에 어떤 밤새서 이제 늦게까지 하는 근무 예전 제 회사가 좀 상당히 좀 변두리라면 좀 살짝 저녁이 되면 좀 무서웠던 동네였었어요. 그래서 좀 밤샘 근무 같은 경우에도 여성분들은 좀 많이 못하게 자취를 좀 많이 못하게 그런 경우도 있었었어요. 그리고 지방 출장 같은 경우에도 여성분 혼자 보내면은 좀 솔직히 걱정이 되죠. 그래서 그런 분들 기회가 많이 적었던 것이 좀 많이 아쉽다라는 거예요. 이분은 욕심이 되게 많았죠. 그래서 이런 아쉬움도 있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이러한 그 권리주의적인 부분들 어떤 유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해커는 남성적 이미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회적 인식에 대한 좀 섭섭함이 있었다라고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업무상에는 별로 그렇게 차이는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이고요. 한번 참고를 하시라고 제가 여기다가 포함을 시켰습니다. 나중에 이쪽 URL 가서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나올 겁니다. 예, 지금 나오죠. 쭉 나오죠. 어, 연구가 너무 재밌는데 모이크를 선택을 했다라는 좀 질문을 했던 게 이분은 이제 모이커를 선택하는데 왜 모이커를 선택하려고 하냐 했더니 연구가 너무 재밌기 때문에 연구를 좀 많이 하고 싶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는 뭐 모이커 연구를 많이 못한다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런 의미도 조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제 답변은 그런 의미가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우리 핵티즘의 구대현 대표님, 네, 창설 어, 하신 분인데, 구대현 대표님이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어요. 여기 보는 이제 검은 걸로 제가 했는데, 자기발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줘야 개인도 발전하고 계속 발전할 수 있다. 당연한 말이죠. 예, 연구를 많이 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주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꾸준한 연구 개발을 통해 새로운 것을 공부해야만 새로운 방식의 침투 테스팅 할 수 있다. 좋은 말이죠. 그런데 저는 조금 이제 다른 관점에서 봤어요. 요 말에 보면은 되게 연구도 많이 하고 이쪽 회사가 뭔가 연구를 많이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이 구된 대표님 저하고도 일을 했던 그런 케이스였는데요. 이 구된 대표님이 이렇게 말하는 의미는 또 저변에는 또 다른 또 의미도 있었을 거예요. 어떤 거냐면은 기존 회사에서는 이러한 연구 시간이나 그런 것들을 많이 해주지를 못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만든, 예, 자신 만든 그 회사에서는 그런 연구 개발이나 충분한 시간을 충분히 주겠다라는 거를 선언을 한 것이고요. 실제 그 컨설팅 업체, 제가 다녔던 그런 컨설팅 업체뿐만 아니고 다른 컨설팅 업체도 거의 분위기가 비슷했었습니다. 이게 우선은 비즈니스가 중요하기 때문에 비즈니스가 우선적이죠. 1순위죠. 그렇기 때문에 성수기하고 이제 비수기가 이렇게 구분이 많이 어느 정도 되어 있었는데, 성수기 때는 정말로 정신없이 일만 하는 경우입니다. 자기 시간을 뭐, 업무가 야근이 많다 그런 건 아닌데요. 이러한 업무에서 뭔가 정리할 시간들, 그리고 어떤 가이드를 업데이트할 시간들이나 아니면 반복론을 다시 다른 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좀 주어져야 그 회사 자체에서 좋죠. 굉장히 보고서도 퀄리티가 높아질 것이고, 인원들도 각자 그 개인 역량들을 굉장히 많이 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이 분명히 필요한 부분들이죠. 그걸 다 너는 개인 시간에 해라 그렇게 할 수는 조금 그렇잖아요. 그렇죠. 개인 시간에 좀 충분히 또 휴식도 취해야 아니, 재충전을 하고 업무를 하는 건데, 그거는 네, 네 공부기 때문에 네 시간 활용해라 그렇게만 할 수도 없는 노릇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킹이란 것은 굉장히 IT 변화가 굉장히 빠르고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빨리 대응해야 하는 업무이다 보니까 많은 연구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게 내부 연구들도 많이 시간을 줘야 하는데, 그런 비즈니스적으로 하다 보니까 좀 그런 시간들이 많이 주어지지 않아서 요즘 멤버들 보면은 그냥 그런 부분들 아쉬워가지고 모이킹을, 예, 그만 중간에 두고 퇴사를 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님도 그런 것들의 하나의 뉘앙스가 좀 풍기지 않을까 그런 경우입니다. 지금 현재 구대현 대표뿐만 아니고요. 타이거팀 황성 대표님도 그런 이야기를 좀 해요. 해킹 기술에 대한 도전전이 충분히 이제 필요한 시점이다. 도전전이 충분히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좀 변화가 많이 일어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기존 그런 컨설팅 반복론이나 아니면은 이런 접근 반복이 그런 것들이 아니고, 다시 한번 이제 모이킹 그 기술적인 베이스에 갖추는 그런 모이킹 반복론들이 조금 더 업데이트가 돼야 하지 않겠냐라는 그러한 내용들이 좀 뉘앙스가 많이 풍겨가지고요. 제가 다시 또 좀 발췌를 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도 만약 내가 지금 만약 팀장이거나 아니면 최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좀 이러한 연구원들에게 좀 연구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많이 주지 않을까. 그래야 발전이 되지 않을까. 서로 회사에서도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 다시 한번 그래서 제가 의문을 가지는 거는 이제 연구소는 돈을 벌기 위한 조직일까라는 생각을 좀 가집니다. 물론 이제 뭐 반도체나 굉장히 부가가치가 많은 것들, 예, 그런 것들, 그리고 하드웨어적인 것들 연구가 많이 필요한 부분들이죠. 모의고도 분명히 연구가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쪽 산업이나 이쪽 산업하고는 좀 다르죠. 특히 모이킹 업무만 딱 가지고 봤을 때 내가 바로
요 생각을 합니다. 연구를 했을 때 대체 어떤 걸로 더 이제 돈을 이제 비즈니스적으로 더 돈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도 많이 고민을 하거든요. 이게 모이킹 업무인 게 우리 컨설팅 말고 이 연구를 통해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부가가치들이 있는 것들은 뭔지는 아직도 저도 이제 많이 고민을 하는 겁니다. 이게 뭐 교육이 될 수 있고, 이게 내가 되게 좋은 퀄리티를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그거를 교육으로 끌을 수 있는 그것도 하나의 뭐 부가적인 비즈니스적인 부분들이 있겠죠. 아니면은 뭐 제가 즐겨하고 있는 그러한 GPL, 뭐 GPL로 해가지고 회사에 되게 많이 이름 같은 것도 많이 알리고, 그리고 그 집필이 정말 대박 나가지고 이 사람 그 집필 한 사람이 겨우 한 달밖에 투입 연구로 한 달밖에 투입 안 됐는데 막 대박 나가지고 10억 20억 벌었다. 뭐 엄청나게 대박 난 거지. 이건 맞죠? 가치가 굉장히 높인 거죠. 뭐 그런 것들 내가 그걸 되게 비즈니스화 시킬 수 있으면 뭐 동영상 강의도 동일하죠. 동영상 뭐 회사 자체적으로 유료 동영상 강의나 뭐 그런 것들 만들어내는 그 교육을 시켰다. 그러면 그것도 하나의 가치죠.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제까지 제가 지켜본 바로는 어, 이제까지 조금 뭐라고 하냐 버그헌터적인 게 그 뭐 취약점 뭐 제로데이 취약점이나 그런 것들 찾는 거 그런 것들이 로 비즈니스를 하려고 했던 회사들은 몇 군데 있었어요. 지금도 좀 이게 시도를 하려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뭐 의미 있는 그러한 그 갑자기 나온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의미 있는 가치가 그건 굉장히 뭐 이게 굉장히 수익이 난다거나 그런 것들로 그래서 보통 아직도는 그런 뭐 이렇게 컨설턴트 그걸로 한 비즈니스로만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추세고요. 앞으로도 많은 이제 컨설팅 조직들이 생기면서 회사마다 좀 가지각색 그런 특색들을 아마 가질 거예요. 어떤 데는 굉장히 연구적인 부분들, 어떤 데는 되게 뭐 정보 서비스, 정보 부가가치 서비스 같은 걸 제공하는 부분들, 즉 제공하는 그런 업체가 있을 것이고, 아니면 교육으로 되게 특화시켜 가지고 되게 많이 돌릴 수 있는 부분들, 뭐 그런 것들 해가지고 아마 속속마다 특성들을 많이 특색들을 가져가면서 아마 비즈니스를 꾸려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 이건 보안업체가 아니고 이제 어떤 맨사의 IT 업체인데요. 이거 같이 우리 보안업체에서는 이렇게 막 이렇게 엄청난 영업이익률이 생기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어떤 것들 물건을 팔았을 때 얘가 뭐 천 원으로 내가 들어갔을 때 한 6, 뭐 여기 같은 경우는 400원, 500원을 팔 수 있는 가치들 그런 것들이 혹시 있을까? 모이킹으로서 업무로서 그런 가치를 낼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라는 것들은 한번 쭉 고민을 하면서 접근하는 것도 아마 좋은 방향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전 조직에서도 그런 방향대로 해서 뭐 교육이나 집필 그 다음에 연구 그런 프로세스를 한번 만들면 되지 않겠냐라는 것들을 많이 고민을 지금 많이 고민을 했던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어, 다음 질문 같은 경우는 이제 관리자 심해 가면 연구가 어렵기 때문에 뭐 모이킹 하다가 관리 실무하면은 관리자 실무 쪽에 하면은 이제 기술도 와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저도 솔직히 컨설턴트에 있다가 이제 실무로 갔을 때는 생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기술을 더 이상 이제 높이지 않고 그냥 뭐 정책 규제나 아니면은 이제 그런 것들 인증 쪽이나 관련된 것들 그다음 법규 같은 거 그런 것들에 좀 중점을 둬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렇게 옮겼던 건데 실제 가보니까 오히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컨설턴트를 할 때보다 더 연구를 많이 할 기회가 있었고 연구를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집회를 하면서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회사마다 틀린데 개인적인 비교포입니다.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고요.
모의 컨설턴트 같은 경우에는 고객사가 제시한 그 범위 중에서 회사에 정한 업무만 하게 됩니다. 즉 어떤 말이냐면 내가 한 달 동안 고객사가 어떤 진단 업무를 줬다고 하는데 그게 진단 업무가 뭐 웹서비스 그냥 진단이라고 했을 때는 한 달 동안에는 그 범위 내에서 그냥 웹서비스 진단을만 하게 되거든요. 만약 그 고객사가 정말로 많은 많은 웹 서비스뿐만 아니고 어떤 많은 솔루션이나 아니면은 클라우드 서비스, 뭐 모바일 서비스, 뭐 그다음에 어떠한 플랫폼들 뭐 인베디드 시스템이나 그런 것들을 많이 운영을 하는데 자기는 그거에 대해서 좀 연구를 솔직히 하고 싶은데 고객사 쪽에서는 이 한 달 동안이야 이 두 달 동안에서는 웹 서비스만 너희들은 대외적인 서비스 웹 서비스만 점검을 해라 그렇게 했을 때는 다른 것들은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런데 관리실무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이렇게 지키는 그 모든 서비스에 대해서 그냥 그 팀한테만 협조를 얻으면은 언제든지 그 서비스에 대해서 점검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막 포탈 서비스 같은 개념의 그런 서비스에 그런 업체에 만약 들어가면은 정말로 다양한 서비스를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이제 뭐 볼 제가 침해 사고 대응을 할 때도 볼 포인트들은 분명히 많고 뭐 이렇게 뭐 가이드 제시할 부분도 많고 신경 쓸 부분도 분명히 많은데요. 그걸 잘 그 인프라를 잘 활용을 하면은 어떤 컨설턴트 업무보다도 더 기술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진단 기간 같은 경우에도 내가 어, 우연치 않게 정말 컨설턴트에서 뭐 운이 좋게 내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점검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내 평소에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딱 들어갔는데 진단 시간이 2주밖에 주어지지 않았다면은 정말로 2주 동안이라면은 정말 일주일 동안 환경 분석하고 자료 수집하는 거고 일주일 동안 점검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또 보고서까지 작성하면 더 적어지겠죠.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자기가 얻을 수 있는 거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관리신문에서는 1년마다든 반기마다 계속 로테이션을 돌리면서 실시간으로 점검이 가능해요. 제가 원한다면은 업무 시간 끝나고도 내가 클라우드 서비스 점검하고 싶으면 남아가지고 계속 또 점검을 할 수 있고 연구를 막 하고 막 많은 추가적인 작업들을 많이 할 수 있었어요. 실제적으로 저도 그렇게 기술을 공부를 했고요. 이제 이전 회사에서요. 뭐 모바일 서비스 똑같습니다. 모바일 서비스 뭐 개발 서버나 그런 것들이 다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마음대로 뭐 점검을 했던 그런 것들이고 협조만 얻는다면요. 그래서 마음대로 그렇게 점검을 많이 했던 경우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도 컨설턴트 입장에서 딱 봤을 때도 되게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이 되게 만족하지 않고 그냥 나왔던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아, 이거는 한 2, 3개월은 충분히 봐줘야 결과가 굉장히 좋은데 1주, 2주 가지고 그냥 결과를 뽑아내고 크리티컬한 것에 뭐가 있는가 그 관점만 보다 보니까 이게 하다가 굉장히 서운한 그 상태에서 그냥 나오는 경우 그리고 나왔다가 한 몇 개월 지나면 또 거기에 대해서 전혀 기반에 대해서 또 다 잊어버리고 그럴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 그런 관점에서 관리 실무하는 그런 기술적 진단 여기서 모의켜라고 했는데 기술적 진단하는 인원들이 오히려 더 좋은 연구와 기회를 잡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이라도 혹시 관리 실무 쪽에 오면은 그런 거에 대해 그 미루지 마세요. 굉장히 미루지 마시고요. 미룬다는 건 뭐냐면은 이제 관심을 하다 보면은 이제 뭐 컨설팅 업체나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제 진단을 해주고 그러는데 이거는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진단은 네가 하고 나는 관리만 할 거다 그런 관점이 아니고 그 경험을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그 위치에 너무 이렇게 루즈하게 있지 마시고요. 그 업무에 대해서 되게 좀 관심을 가져가지고 이전에 하지 못했던 부분들 진단하지 못했던 부분들까지 좀 채워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계속 공부를 하면서 연구를 하면은 되게 좋은 기회가 생길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런 자기가 만약
이제까지 관심 있던 서비스들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있다. 그리고 그 서비스 그 회사에서도 만약 인원을 뽑고 있다고 한다면은 한 번쯤은 뭐 도전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생각이 있다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만약 포털 쪽에 관심 있어 포털 쪽에 한번 둘러보고 금융 쪽에 관심 있으면 금융 쪽에 한번 이렇게 도전을 해보고 그런 경우 있으면은 그 어떤 분야에서 그냥 스페셜리스트가 될 기회도 거기서 생길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해킹 대회는 취업 준비 시 중요한가요? 라는 그런 질문이에요. 요즘 해킹 대회 되게 많죠. 국내에 저도 해킹 대회 1년 정도 1년 정도 별로 관심을 안 가졌어요. 왜 그러냐면은 해킹 대회 예전에 본선 진출하고 난 뒤에 그 뒤로는 별로 그렇게 관심을 안 가졌던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연구를 좀 하고 업무에 치다 보니까 좀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즘 딱 보니까 국내에도 이제 개인 뭐 대학이나 아니면 그 개인적인 그 작은 커뮤니티에서도 해킹 대회를 많이 주최를 하고 있더라고요.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되게 분위기가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해킹 대회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이 필수는 아니도 해킹 대회 입상은 필수는 아니어도 되게 좋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 그쪽에 얽매이는 거는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좋지 않을까 공부를 연구를 하는데요. 왜냐면 해킹 대회 같은 경우는 많은 분야를 다루잖아요. 시스템, 포렌지, 뭐 바이너리 분석도 있을 거고 웹 서비스도 있을 거고 그다음 특정 뭐 모바일이나 그런 것들도 많이 있을 건데 그리고 다 최신 이슈를 가지고 다루는 그 부분들이 대회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 자기가 부족한 부분들 채워가면서 계속 그런 목표를 따라 가지고 가는 것도 분명히 좋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뭐 그 내가 해킹을 당하는 목적이 뭐냐라고 했을 때 상금이 될 수도 있고 그냥 명예 정도 이게 내가 이런 해킹에 1위를 했다는 그런 명예 부분들이 있을 거고 자존심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취업 부분들이 있을 거죠. 아마 요 세 개 라인 쪽, 세 개 정도에서 다 포함이 될 수도 있고, 한 가지일 수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죠. 근데 제가 해킹 대회를 좋게 보는 같은 경우는 이제 집중적인 연구하고 팀워크이죠. 집중적인 연구랑 뭐냐, 해킹 대회 전반에 입상을 하기 위해서는 1, 2개월 가지고 안 되거든요. 저도 경험을 해봤지만 1, 2개월로 절대 뭐 절대까지는 아니어도 뭐 1, 2개월 아무튼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고 적어도 1년 정도 팀을 만들어 가지고 팀원들하고 많은 문제들 정말로 많은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고 풀이도 해보고 서로 부족한 것을 서로 채워가면서 그렇게 스터디를 해야 이제 뭐 입상하면서 이렇게 지내는데 제일 정말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러한 기간 동안 집중적인 연구를 하고 있는 그 자세들 그리고 팀들과 이렇게 협력을 해서 풀 수 있는 그런 팀워크 이거는 나중에 회사를 가서도 중요한 부분들이잖아요. 팀워크라는 것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는데 해킹 대회가 중점이 돼야 한다고 저는 만약 생각이 돼요. 이렇게 되게 열심히 하고 팀워크도 안 됐을 때 그리고 수상이 안 됐을 때 그러면은 이걸로 끝나냐? 솔직히 이거는 뭐 낭비한 시간이냐?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만약 내가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정말로 자기 연구한 결과는 남아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은 너무나 상금이나 위에 있는 명예에 1위를 수상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등지고 자기는 그냥 그런 준비나 그런 것들도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등지고 가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제 주위에 있는 분들 딱 보고 있으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자기 뭐 그 팀이 1위 했다고 하더라도 자기한테 1위가 남아 있지만은 그거 상대기를 딱 띄워버리면은 자기한테는 남은 게 하나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정말로 해킹 대회라는 것에 대해서는 연구하고 팀워크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자기도 나중에 혹시 수상을 못 하더라도 어떤 것 어떤 결과물이 어떤 것들이 없더라도 자기가 연구한 결과들은 분명히 남아 있어야 좋은 거죠. 자기가 충분히 그 정도의 시간을 투자했다는 것이 남아 있어야죠. 그래서 한번 그런 것들 잘 자기 스스로 자기 말투로 자기 지식으로 아마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시간도 막 가져야 한다는 그런 의미이고요. 음, 너무 대회만 이제 문제만 신경 쓰고 뭐 키를 획득하는 그런 부분들만 많이 신경 쓰다 보니까 업무를 막 CTF처럼 정말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나중에 모이킹 이렇게 오면요, 정말로 어떤 친구들은 막 CTF처럼 시스템 그 침투해가지고 거기다가 막 이상한 거 막 깔고 설치하고 막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관점은 한 관점에서 보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캔디에다 하다 보면은 이거는 키를 찾는 게 아니거든요. 업무를 하면은 이건 키를 찾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런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보고서 작성하는 부분들, 전달하는 부분들, 교육도 굉장히 중요한데, 너무 이쪽에만 이제 신경 쓰다 보니까 자기만의 그런 뭐라고 하냐, 고객의 업무에 대한 본질적인 부분들도 제어를 하고 생각하는 부분들도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위험하다라는 것들을 좀 강조하고 싶고요. 정말 이 해킹 대회를 준비하면서 발생한 그런 연구들도 조금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게, 업무하고 좀 많은 관련들이 혹시 이런 관점에서 관련이 있을지 저런 관점에서 관련이 혹시 있을까, 앞으로 좀 보안 동향 보면서 정말로 이게 이런 연구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가라는 것들도 한 번씩 좀 생각을 하면서 접근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몇 달 전에 발생했던 부분들이죠. 솔직히 이것도 되게 저로서는 되게 안타까운 부분들이에요. 이게 아마 뭐 명예를, 아마 명예겠죠. 1등 수상이나 큰 데에서 수상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집착한 나머지 이제 불법적인 부분을, 예, 했던 부분이고요. 거의 처음 이렇게 발생한 사례다 보니까, 해킹 대회에서요 발생한 사례다 보니까 좀 크게 났던 경우입니다. 그래서 명예나 어떤 한 가지에 대해서만 너무 집착하면은 이러한 결과들도 분명히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요. 해킹 대회에 대한 그런 목적이죠. 목적에 대해서도 한번 많이 고민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해킹 대회 연습장은 많이 있습니다. 예, 굉장히 많이 있고, 여기 사이트 보면은, 여기 사이트는 이제 외국 사이트, 전 대회 사이트, 여기 거의 집약이 다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시큐리티 쪽만 있는 거는 아니고요. 뭐 보면은 나머지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가셔가지고요, 여기에서 문제풀이를 많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해킹대 준비할 때 많이 이용하시라고 제가 링크를 걸어 놨고요. 그 위에 이제 요 위에 부분은 조금 유명한 쪽, 많이 사용자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국내외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를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요것도 한번 나중에 참가하셔가지고 여기서 즐기시면 됩니다. 예. 저도 몇 번씩 이게 가가지고 푸는데 어렵더라고요. 자, 모의킨 면접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모의킨 면접은 각각 회사마다 틀리고요. 뭐 필기 시험도 있는 데도 있고, 아니면 토론 면접이 있는 데도 있고, 뭐 대기업 면접은 또 틀리죠. 근데 저는 이제 컨설팅, 어제 제가 그 신입들에게 질문을 했던 면접들을 가지고 조금 다루겠습니다. 우선은 면접을 볼 때 태도에 대해서예요. 면접을 볼 때 솔직히 면접관은 어떤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면접관 혹시 이런 경우에 있어요. 되게 편안하게 보라는 것이 이제 의미인데, 이 면접관들 혹시 자기 뭐 이 회사의 면접을 봤을 때 다 붙는 100% 붙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은, 이 면접관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 내가 이 회사를 떨어졌어요. 떨어졌으면은 이 면접관들은 다시는 볼 이유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어, 이쪽 회사 떨어졌으면 다음에 또 바로 지원하기도 힘들고, 또 다음에 지원할 때는 또 떨어뜨리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죠. 뭐 정말 경력자로 다시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은 뭐냐면,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옆집 아저씨보다 더 먼 사람들이라는 거죠. 옆집 아저씨보다 더 먼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가서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 그리고 면접관들이 이야기한 것
것들에 대해서는 긴장하지 말고 그냥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정말로 편안하게 이야기하시고, 확 떨어지면은 나중에 어차피 안 보는 사람이다 그런 식으로 뭐 자세만 그 마인드만 그래야지 정말 자세까지도 건방지면 안 되지만은, 아무튼 그런 걸로 해서 좀 긴장하지 않고 자신만의 그런 스토리텔링이나 자신만의 이야기 같은 경우를 좀 많이 만들어 가지고 좀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면접관 입장에서도 그래. 면접관 입장에서도 무슨 뭐 이 사람이 어떤 기술을 아냐 그런 것들도 물어보겠지만은, 그 사람의 그 앞으로 회사에서 어떠한 생활을 할지에 대해서는 그 면접을 통해 가지고 다 웬만하면 알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면접을 보는 거거든요. 그 면접 안에서, 대답 안에서 그 삶이 분명히 나타나야 하는데, 다 그냥 동일하게 정말로 그 해답을 외운 것처럼 딱딱하게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면접관 입장에서도 수백 명 수천 명의 면접을 보니까 얘도 똑같다 다 똑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만의 좀 특색 있는 그 이제까지 살면서 자기만의 그 마인드 같은 경우에도 많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면은 좋은 점수를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면접관 입장에서 신임한테 그 질문을 했던 그런 사례였어요. 몇 개를 좀 보면은, 이제 웹 서비스 보통 이제 모이킹 컨설팅 올 때 이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오는데, 대부분 보면은 이제 웹 서비스 쪽이나 모바일 서비스, 그리고 취약점 분석 그런 것들을 많이 해요. 컨설턴트 오는데 악성 코드 분석을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죠. 좀 잘 안 맞죠. 악성 코드 분석이나 악성 코드 분석하고 하기 위해서 모이킹 왔다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어머니 안 맞는 거죠. 악성 코드 위해서는 백신 업체를 가든지 관련 업체들을 가야 하는데, 컨설턴트로는 안 맞는 거고요. 그래서 보통 대부분 이제 진단, 그 가상 자기가 꾸민 환경에다가 이제 진단을, 테스트 환경에다가 진단을 해가지고 보고서 형식으로 해가지고 가져오는데, 그 보고서 형식들을 보면은 대충 이분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했는지가 거의 다 나타납니다. 기술적으로는 이분이 어느 정도까지는 하는구나. 그래서 그 부가적인 것들을 좀 많이 저는 물어봤어요. 어떤 부분이냐면은, 그 보고서 같은 경우를 쓴 거하고는 그 다음에 업무에 투입됐을 때하고는 또 많이 틀리거든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 그래서 컨설턴트에서 중요한 거는 고객들이 궁금한 것들을 설명을 많이 잘 해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고객들이 보통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떤 기술적인 베이스를 그냥 모르고 모르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고객한테 설명할 때 어떤 식으로 설명할 거냐라는 것들을 좀 많이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뭐 공격 기법이 이런 공격 기법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은 이런 공격 기법을 막기 위해서 현재 어떤 환경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좀 해야 하냐, 뭐 그런 질문들을 많이 물어봤어요. 그리고 여기 그 포트폴리오를 하면은 자기 혼자 한 경우가 있는데, 경우도 있지만 보통 팀원들하고 같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명에서 4명 정도 같이 해가지고 팀원들이 이렇게 보고서를 작성을 하게 되는데, 그 보고서 중에서 자기가 맡은 영역이 어디고, 그리고 어디까지 자기가 그 기술에 대면 그 뎁스 수준, 이게 시나리오 게임을 했을 때 A라는 수준이냐, B라는 시점까지 가냐, C라는 시점까지 갈 수 있냐라는 것들, 그 단계가 있는데, 그것들의 어느 단계까지 갈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많이 물어봤습니다. 그런 쪽으로 많이 물어보고 있고요. 그 외에는 이제 제가 꼭 특정으로 필요한 그 멤버들이 있잖아요. 만약 지금 현재 팀원에서는 만약 개발을 좀 주로 하는 친구들이 너무 부족하다 그러면은, 개발을 좀 잘할 수 있는 친구들을 뽑아서 맞춰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필요한다면은 좀 그런 부분들도 많이 좀 물어봤던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질문들을 좀 대부분 많이 물어봤었고요. 한번 참고하시라고 제가 기재를 했습니다. 예. 앞으로 어떻게 보낼 거냐,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보안 분야 쪽에서도 앞으로 어떻게 보낼 거고, 모이킹은 또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이고, 그런 부분이에요.
저도 솔직히 10년 뒤에는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죠.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마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짐작만 하는 거, 추측만 하는 것이지 거의 대부분 모를 거예요. 근데 그 추측을 하기 좋은 그 동영상이 있는데 이것도 저도 소개를 받았던 동영상입니다. 에릭 슈미트 새로운 디지털 시대 쪽에서 이제 소개됐던 그런 동영상들이었었고요. 이거는 이제 미래 시대 보통 이제 디스플레이로 이렇게 많이 이게 펼쳐지는 그런 시대죠. 저희 모바일뿐만 아니고 이러한 모든 공간에 디스플레이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대, 그리고 유비쿼터스의 그런 시대들이 많이 강조했던 그런 동영상들입니다. 그래서 요 세 개 동영상을 보시면은 IT 변화가 이렇게 바뀌겠다라고 추측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측 안에서 자신이 모이커 입장에서 컨설턴트 입장에서 어떤 것들을 보안 영역으로 가져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많이 스스로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예전에 저 같은 경우 뭐 엔스크린이나 그런 것들 점검을 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벌써 많이 다 점검을 했고 뭐 다 이제 다 기반 저희들 대중화 됐죠. 이런 경우에 그래서 요 동영상 같은 경우 보면은 아직 우리한테는 좀 대중화되지 않은 그런 기능들이나 그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 중심에서 뭐 번위협적으로 좀 돌려가지고 많이 다른 관점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은 아마 재밌지 않을까. 그리고 앞으로 그게 자기가 하는 업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링크를 참고하세요. 예. 저 당장 연구할 수 있는 과제는 게 자기가 지금 현재 포트폴리오를 만들려고 하는데 뭐 만들려고 하고 자기가 어떤 공부를 할지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그럴 때는 저는 과감하게 키사 쪽에 한국인터넷진흥원에 가셔가지고 입찰 공고를 한번 보라고 해요. 저는 진짜로요. 그 입찰 공고를 보면요. 연구 과제로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8월 16일부터 지금 8월 20일까지도 이만큼 지금 업데이트가 됐죠. 보면은 이제 소프트웨어 보안 취약점에 관한 부분들도 있고 제어 시스템에 관한 것들도 지금 현재 있죠. 이게 연구 과제죠. 제어 시스템 어떻게 보안 취약점 분석하고 대응 방안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 그리고 여기 뭐 전자정보 서비스, 전자정보 서비스에 대한 전자적 침해 공격 기술이 어떤 거냐 이런 것들, 예,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하나의 연구 과제들이 우리가 본적으로 접근해야 할 부분들이고요. 이 같은 경우는 되게 비싸게 나오는 것들 연구 비용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런 과제들입니다. 그래서 제 경험상 좋은 주제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빨리 접할 수 있는 주제들이 있어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먼저 취약점 진단, 선 취약점 진단을 막 하고 그 기반 시설 같은 거 취약점 진단하면은 한 3년이나 4년 뒤에 그게 대중화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 경험상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뭐 실제 연구를 여기서 뭐 자기가 제안을 들어가는 것은 아니더라도 요 제목을 가지고 요 과제 정보들을 가지고 힌트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요. 자기도 이런 것들을 한번 시뮬레이션 한번 내가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겠다. 그런 것들 자기 스스로 그냥 개인적으로 연구를 해보겠다라고 잡으시고 연구를 하셔도 굉장히 좋은 경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로 지금 소개하는 그런 페이지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예, 이상 제가 2부에 걸쳐서 약 한 2시간 가까이 한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그렇죠. 2시간 조금 모자라게 해서 1부, 2부로 나눠 가지고 제가 동영상 강의로 꿀 한번 해봤습니다. 이거는 앞으로도 요거 이외에도 지금 오늘은 한 10가지 정도 그렇게 언급을 했는데 앞으로 한 지금 제가 정리한 것이 한 50가지 정도 이상이 정리를 한 것 같아요. 그거를 추가가 혹시 내용이 되면은 다시 또 인터넷 강의를 하든지 아니면 기회가 되면은 오프라인 세미나에서 아마 요 비슷한 주제로 또 발표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밤 되십시오.